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종목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면서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리는데요. 실시간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91.6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6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91.6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2103포인트부터 2088까지 밀린 뒤에 다시금 2090선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보시면 기관이 550억 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외국인이 92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을 가져가는데 상승폭이 조금 낮아졌네요.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저점이 654, 고점은 658 정도입니다. 큰 폭의 변동 없이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이 팔고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삽니다.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64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좀 많이 빠지네요. 6원 20전이나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이 2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21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시노펙스, 로보로보, 캐리소프트, 마지막으로 제일바이오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제일바이오부터 만나보시죠.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 관련주인데요. 현재 전날 대비 11% 넘게 올랐습니다. 5,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펜벤다졸을 통해 암 치료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펜벤다졸 복용 후에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생산 중인 제일바이오 등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복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상장 첫날인 캐리소프트는 공모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1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2시를 조금 넘겨서 최고가인 15,1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캐리소프트는 2014년 유튜브를 시작으로 다양한 키즈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9,000원으로 상장했는데요. 이 공모 가격을 낮춰서 가격 매력도가 커진 데다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키즈 산업 시장에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BTS, 아기상어 등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캐리소프트의 상장 첫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등 각종 우려를 뒤로하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3분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 넘게 올랐습니다. 33,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주가는 빨간불을 켠 채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지난 3분기 매출은 280억 원,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6%와 112%가 늘었습니다.
특히 매출 원가가 없는 기술료 유입이 실적 성장세를 주도했는데요. 중국 임상 일상 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료 수익으로 3분기 기술료 매출이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도 임상 2상에 진입하면서 추가 기술료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노기술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 시노펙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6.98% 올랐습니다. 2,99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3분기 영업이익을 공시한 후에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시노펙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IT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시노펙스는 눈에 띄는 실적 향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9월까지의 3분기 매출이 지난해 연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3분기까지 영업이익도 벌써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지난해 완성한 베트남 설비 투자로 캐파를 확대하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교육용 로봇 개발업체인 로보로보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10.16% 올랐습니다. 5,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최고가는 5,62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데뷔 2019 기조연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AI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인류의 동반자라고까지 표현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 로보로보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하루 흐름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그리고 29일부터 31일간 열리는 FOMC에 대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중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가 여태까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한 만큼 이미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좀 움직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주체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제약바이오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거기에 동반돼서 인상을 준비한 회사들이나 이상을 준비하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나 이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항상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OLED 관련 소재와 장비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뭐 FPCB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추락 기대와 여러 가지 이제 낮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환율은 이제 만약에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만 나온다면 연말까지는 1,130원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마감 전략도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내지는 비중 확대가
지금 현재 투자에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기금이 지금 5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1조 정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최근 5일 동안 1,600억 원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써 11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를 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장이 연체된 경우에는 대형주를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각적 특수 효과로서 그 영화 속의 가상 공간, 캐릭터 이런 그 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하는 특수 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정도에 개봉 예정인 백두산에 대한 흥행이 기대가 맞물리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추세가 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영화 백두산에다가 덱스터가 한 15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백두산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7,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덱스터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짚어보고요.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치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원님과 짧게 이 부분만 짚고 갈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수 좀 차트를 좀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 원달러 지수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감에도 그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좀 전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마음속으로 좀 하고 있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 차트하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쉽게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 우리가 또 이제 삼성전자라는 또 주가를 좀 봐야 하는 이유가 우리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총 비율이 20%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보면은 4%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16%가 지금 차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국내 시장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도 되겠지만 하나의 지표로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24일에 삼성전자 좀 주가를 보면은 자 크게 지금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세 차익이 나오면서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밑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MACD 보면은 좀 추세가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봤을 때는 매도 압박이 좀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일에 장대 음봉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MACD가 좀 추세가 꺾여 있는 부분이 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포트에 어느 정도의 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미리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또 이 이야기도 하실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죠. 미국의 FOMC 회의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뭐 목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또 여지를 남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또 장중에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좀 다우는 좀 나은데 S&P 500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기적인 지금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점에서의 호재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장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다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뭐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회사가 미래의 성장성하고 많이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나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 등을 개발한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결제 업체이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이죠. NC소프트, 그다음에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의 이 회사의 결제 솔루션을 좀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음악 서비스라든가 스타 콘텐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사업 부분인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분할해서 계열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벨소리, 그다음에 통화, 연결음, 그리고 스타하보, 스타블로그, 모바일 미팅 등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로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PC로 해서 어떤 콘텐츠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는 모바일 쪽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해서 맞춰져서 생성이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께서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에 대한 상품성이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다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 메신저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좀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연예인을 키워서 벌어들이는 수익 못지않게 이 캐릭터 하나 잘 만들면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 와이어리스와의 그 2009년도에 좀 제휴를 맺으면서 맺고, 그 다음에 티켓몬스터 및 카카오 등과 제휴를 체결해가지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겨냥해서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중국 텐센트 그룹의 모바일 메신저죠. 위챗에도 국내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솔루션, 전자 결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내일입니다. 오픈 뱅킹 시범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오픈 뱅킹이 시범이 되게 되면은 운영이 되면은 이 결제, 모바일 결제, 전자 결제에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픈 뱅킹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앱으로 해서 여러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마다 어플마다 들어가 했는데 하나의 어플에서 다른 은행의 업무까지 다 볼 수 있는 한꺼번에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17년 1월부터 해서의 VR, AR 기반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해서 관련 특허도 좀 취득을 해갖고 있는데 VR, AR 같은 경우는 이 5G 시대가 좀 이어지면서 도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서 가장 아주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이전에 몇 년 전에 이 게임을 포켓몬스터죠 통해서 가상현실 게임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다양한 산업 쪽으로 이 연계가 된다는 거죠. 의료 쪽에서도 연계가 되는 부분,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MRI 찍었을 때 그 찍었던 면만 나오게 되는데 이 VR, AR을 통해서 찍게 되면 한 번에 모든 면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국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그 집안 내부를 세세하게 볼 수 있게끔 어플에 다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구도 마찬가지죠. 이케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구를 사려고 하는데 내 집안, 가정과의 그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옷을 주문하는 데 있어서 저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사이즈가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건데 이런 VR, AR이 산업이 융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패션 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 VR, AR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직접 운전을 좀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현실이라는 VR을 통해서도 우리 공연장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미래 성장으로서 좀 기대를 좀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의 뱅크월드 카카오의 바코드 결제 인프라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의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MC 페이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배달 전용 간편 결제인 페이온 플러스 앱을 좀 출시를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 뱅킹 하면은 이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의 지분을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우리가 IT 강국이지만은 인터넷 은행이 너무 늦게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터넷 은행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삼성페이의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들 페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페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삼성페이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내장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삼성페이를 좀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이 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육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좀 밀린 부분인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국가라는 이 엄청난 시장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좀 진출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좀 연계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어피티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인 메인넷을 출시했고, 그 다음에 자체 가상화폐 페이콘 후오비 코리아에 상장한 부분,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기부 플랫폼, 그 다음에 상생 협력 플랫폼, 교내 상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사업으로 해서의 새로운 사업을 또 펼치고 있는 부분도 좀 되겠습니다. 뭐 대출 심사라든가 카드 발급 심사, 보험 계약 변경 등도 새로이 한 2년 정도 이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4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512 부분에 있어서 증착 장비에 대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대형, 중형, 소형의 클러스터 타입의 OLED 증착 장비, 그 다음에 중소형의 인라인 타입의 OLED 증착 장비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요 거래처로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계약도 잘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죠. 난징 건자오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을 했는데, 금액이 한 약 36억 정도 좀 되는데, 지난해 연결 기준을 잡았을 때 매출액의 3% 정도에 좀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의 중국 기업이죠. 차이나 스타워를 통해서도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계약 금액은 약 한 42억 정도 좀 되겠다. 지난 연결 기준에서 이것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 한 3.6% 정도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OLED죠. 특히 이제 퀀텀다 OLED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냥 중국에서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또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서가야기 때문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 한 13조 2천억 정도 좀 투자를 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있어서 약 한 44억 정도의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을 했는데, 이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3.7% 정도 좀 해당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의 좀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은 수급이 양호하게 지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재무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고 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해 배당금 좀 100원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배당금 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선별을 좀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익 시스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1,400원, 손절가는 8,690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드릴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이죠. 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카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게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결제하고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오픈뱅킹 10억 운영을 말씀드렸었죠.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솔루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인 이지체크를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 그 다음에 판매 대금자 동에 대한 이체 서비스, 그 다음에 전자전표 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현금 여성 서비스를 좀 주요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피지죠. 이지페이,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CDMA망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이지웨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이지체크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좀 제공하면서 핀테크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와 그 다음에 SK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용 통신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8,120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정보통신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오 팀장님 바로 만나봅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오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부분에 이제 매출이 원만히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주 같은 경우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을 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마진을 내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지만, 주가가 워낙에 진짜 많이 빠졌죠. 이게 2016년 고가가 44만 원인데 지금 16만 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또 올해 8월 정도 저점을 찍고 만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또 큰 흐름에서는 이제 중국 소비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발 긍정적인 이슈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 부양책 시행 범위가 일단 좀 확대되는 부분. 현재 중국 정부는 2조 위안 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 내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도 많이 완화가 됐고, 추가 세금 감면이라든지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방안 등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를 대비한 부양 정책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는 이제 중국의 소비 시즌이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경절 연휴 이후 이제 11월 11일 광군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죠. 또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한 대형 유통사에서 10월 말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인 행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쨌든 중국이 소비 시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에 그 중추절이 끝났는데 이제 중추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 여행 개수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년비 소매 판매도 개선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명동에 가보시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을 포함한 그 중국 소비주가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이제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인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진이 좀 악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화장품, 카지노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카지노보다는 화장품 업종이 조금 더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를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요. 매수가는 그러면 종가 부근,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정도, 손절가는 한 15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행주인데요. 여행주 중에서 모두 투어인데, 사실 이제 여행 업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LCC와 이제 여행주의 일본 노선 비중이 높아요.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여행 부진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단기에 딱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요. 일본 같은 경우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반발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소재 국산화를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양국 다 이제 좀 장기전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12월 예약률 감소폭이 10월, 11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개선이 됐어요. 아직은 여행 심리가 뭐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악화보다는 완만한 개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일본을 안 가는 대신에 해외여행을 아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동남아라든지 그런 대체 여행지의 그 패키지 예약 같은 경우는 개선이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와 이제 환율도 좀 하향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WTI는 $50 중반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국제유가의 빠른 급등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 할증률에 대한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워낙 강세죠. 유가가 높지 않고 환율이 안정됐다? 이건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행지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의 역발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제약주인데요.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일단 실적이 나왔네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면, 연결 기준 영업이 249억,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네, 괜찮은 실적이에요. 현재 주가도 보시면은 2.5% 정도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모멘텀은 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죠. 신약인 그 롤론티스의 허가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신약 롤론티스의 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를 미국 FDA에 제출을 했습니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그리고 스펙트럼사의 라이선스 아웃한 바이오 신약이에요. 스펙트럼은 작년 말에 FDA 롤론틱스 의약품 허가를 신청했지만 올해 3월에 FDA가 이제 요구한 추가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재신청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미약품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죠. 최근에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그 신약 주요 연구 결과 9건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한미약품 고유의 약효 증진 기반의 기술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는 그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 후보 물질도 내년 글로벌 임상 이상을 목표치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술료 수입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그 자체 전문의약품 성장으로 실적을 좀 방어하고 있고 그 중소형 바이오주에서 대형 제약바이오주로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보다는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쌉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한미약품이나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주가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이 나타났지만 5일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으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200일 이평선 정도, 3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부터 한미약품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부터 리뷰를 빠르게 들어갑니다. RF텍 말씀해 주셨어요, 하 위원님. 어땠습니까? 오늘 조금 많이 밀렸었어요. 예. 장중에 한 1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전일 대비해서 한 2.53%까지 좀 거의 많은 걸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특별한 악재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지난주에
KMW 쪽에서의 노키아 쪽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시세 차익이 좀 나온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RF테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드렸던 손절가를 대응을 못 하셨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고 추후에 조금 더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해도 좀 괜찮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RF테크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트남 쪽에서의 공장이 좀 증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보면은 공장이 지금 거의 풀가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흔들린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약간의 좀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안테나 부분에서 올해 한 8만 대 좀 생산했는데 내년 되면 연 한 20만 대 정도의 좀 생산이 좀 될 것으로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좀 증가가 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은 우리나라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려서 이거 RF 같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가지고 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 좀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벤 사업이죠. 주로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인 이지체크를 통해서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라든가 판매 대금 자동 이체 서비스, 그다음에 전자전표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서비스를 주요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이지페이, 그다음에 SK텔레콤의 CDMA 망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이지에어, 그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이지체크 모바일 등도 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서 핀테크하고 좀 관련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내일 이제 오픈뱅킹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 전자결제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 좀 약간의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연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8,12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플레이위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흐름은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다음 날 한 17% 정도 장중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연이틀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시에 이제 드린 목표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한 3번 정도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목표가 달성을 한 것이고, 말씀드렸던 25,000원은 이제 그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권을 맞고 지금 떨어져요. 오늘 보시면은 딱 목표가 찍고 그 다음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 시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가장 좋고,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뭐 지금 팔아도 제가 드렸던 가격보다는 이제 수익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신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찍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제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세 종목 다 좋긴 한데 그 모드 투어입니다. 빨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여행주가 지금 트렌드에 있거나 이슈가 나오거나 할 단계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아마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저가 종목으로 그래도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HLB가 오늘 또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HLB가 급등한 다음에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고가 종목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낙폭과대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될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제가 볼 때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이 약간 좀 당겨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투어, 모드투어, 여행주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드투어가 지금은 가격 매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4,500원. 가격 전략만 생각하시고 매수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징주를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상담도 가야 돼가지고 오늘 특징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HSD 엔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박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과거에 이제 원래 HSD 엔진이었다가 조사 엔진을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제 매각이 되면서 HSD 엔진으로 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박 쪽에 대한 그 해무사 쪽에서 기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LNG 쪽에 있어서 이 회사가 이중 장치를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획득해가지고 대우조선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선박들이 황산화 물질을 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선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존 엔진 장치에다가 또 이 LNG 장치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대우조선에 좀 납품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실적인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7분기 만에 이번에 좀 흑자로 좀 돌아설 것으로 좀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저가 수주를 좀 하면서 좀 약간의 좀 안 좋은 실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좀 개선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넘어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HSD 엔진 오늘은 좀 꼬리가 나오면서 차익 실에 나왔지만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오 팀장님 특징주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로보로보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4차 산업 관련주의 중심이라고 보니까 뭐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는 관점이고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그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로보로보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니까 뭐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로보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특징주 잡아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2361번님께서 두산 퓨어셀 7,150원에 비중 30% 급등한 종목이에요. 사실 예. 액면 분할 이후에. 예, 분할하고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발음주의. 예, 알겠습니다. 10월 23일에 좀 보면은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5일선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거든요. 5일선 밑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을 올라타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추세가 좀 하향세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7090번님의 나노캠텍입니다. 4,500원에 비중 2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나노캠텍은 모멘텀은 크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셨다가 물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도 아닙니다. 실적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서 빠져나오는 그 정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매수 비중 20%, 네, 20% 비중은 그냥 유지를 하시는 걸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6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아마 그 가격을 크게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은 보유하시다가 지금 손절가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반등 시 비중 축소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관점, 목표가는 2,600원 정도까지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캠텍은 어느 정도 2,600원 정도 되면 빠져나오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수 이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91.85입니다. 낙폭이 아직까지는 좀 있네요. 1.75포인트. 사실 뭐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올라줘야 되는 시장 자리에서 오르질 못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게 답답한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2103부터 208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2090선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이 삽니다. 개인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계금 쪽에서 주로 사고 투시는 계속 매도 나오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소량 팔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아까도 살짝 짚어주셨고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시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꺾이면 지수 자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시총 비중이 높아서 삼성전자가 오늘 살짝 꺾이는데 살짝 뭐 관련주들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한호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500원 반등에 성공하고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5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좀 다릅니다. 654부터 658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금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이 335억 원 팝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팔고 투신이 31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자체로만 본다면 거래소와 코스닥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거래소는 개인 외국인이 팔고 코스닥은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투신만 사고 나머지 거래소는 투신만 팝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는데 HLB 무섭죠. 아까 말씀드린 상황보다 주가가 한 10,000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21%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하더니 오늘 또 급등 가져갑니다. CJENM 보합, 펄어비스 KMW 빠지는데 KMW의 낙폭이 큽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헬릭스미스도 괜찮게 올라가는데 오늘 오랜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정도 올라간 게 정말 몇 달 만인지 모르겠네요. 8.59% 올라가면서 OTT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SK 머티리얼즈, 메디톡스 상승하는 가운데 휴젤은 빠집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장은 미국발 훈풍이 오전에 좀 장 시작과 동시에 불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물이 장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기간의 매수세를 넘어서면서 약박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50억 정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분석 이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오전장 출발할 때 미국장 상당히 손풍이 좀 불었는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고점을 돌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가시화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사실 우리 국가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후에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달 APEC에서 서명을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불안일으켜졌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도 일본과의 어떤 교착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3분기 이후에는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 역시 이 부분이 다시 시장에 또 강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락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 움직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올랐고 어떤 섹터가 내렸습니까? 네, 오늘 상승한 섹터는 의약 바이오 업종과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운송 장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약 바이오 업종은 시장이 지금 변동성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한매 물량과 물리면서 사실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모멘텀이 있는 부분 쪽에서 또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체적 섹터가 1%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외국
외국인들의 공매도 환매 물량과 좀 맞물리면서 기관들도 환매에 동참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급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락 섹터는 전기가스 업종과 함께 은행 업종이 약관 마감을 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은행 업종이 4.6% 넘는 업종 전체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하게 반응을 하면서 은행 업종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3분기부터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감 지수 정리한 뒤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0.04% 코스피가 소폭 내리면서 2092.69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0.9%나 올라가면서 658.3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많이 내리네요. 7원 70전 내려가면서 1163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 이어갑니다.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SK하이닉스 악재에도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들어와 있네요. 사실 저조한 실적 발표 뒤에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약간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SK하이닉스가 그걸 좀 선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레포트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고점권에 머물면서 주가는 좀 반대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6조 한 8천억대, 영업이익은 4,700억대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40% 정도 마이너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93%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실적이 작년 대비로 해서 물론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라도 상당히 실적이 우려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분기, 2분기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과 함께 3분기에 이제 엇갈리는 레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턴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3분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레포트를 보면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 주가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좀 전에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바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로 상당히 안 좋지만 2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6% 정도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그렇다면 2분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딱 두 가지의 매출과 영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반도체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D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사실 실적에 좀 반등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은 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비트 출하량이 한 23% 정도 증가를 하면서 가격 하락 대비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가격 하락분을 상당히 상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1, 2분기에 비해서 가격 떨어지는 하락의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D램 같은 경우에는 3분기를 좀 지나면서 올 4분기 내년 1분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업황이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반면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했고 전체적으로 한 5천억대 이상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4.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가격 상승분에 대비해서 비트 출하량이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 적자를 가장 크게
추세에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D램 같은 경우는 바닥 확인 과정을 좀 거쳐서 상승의 기로에 들어간다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구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과 관련된 세계 점유율이 28%,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점유율이 12% 정도로 전체적으로 D램 매출이 상당히 큰 편이고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D램이 바닥권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낸드 플래시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는 이 부분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실적과 연관되어지면서 4분기, 1분기 좀 업황이 개선되는 효과를 하이닉스가 누리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좀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는 설비 투자를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D램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지나면서 모바일과 서버용 제품이 4분기부터 상당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좀 밀리기보다는 이 지점부터 조금씩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공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낸드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D램 재고도 지금 정상화되는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나아지는 속도가 더디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배당 축소라는 부분은 바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펀드 물량을 감소와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모멘텀보다는 이후 내 4분기 이후에 미래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주가에 더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고점을 좀 다진 이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괜찮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환경산업, 미세먼지나 화학 필터,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환경 부분, 2차 전지와 환경과 관련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역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고전을 좀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갉아먹는 섹터가 좀 되었는데요. 반면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 특히 미세먼지, 화학 필터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4분기, 내년 1분기로 넘어갈수록 실적을 더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를 겪고 있지만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악재를 환경 부분과 관련된 호재가 덮어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0월 달부터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10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당히 바닥권에서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8월 달에 거래량을 만들면서 1차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짚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매집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 지점이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서 레벨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역시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종목을 장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